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만에 신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날이 때까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신우 인생까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야 자기 딸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저러신다 쳐요. 하지만 남편까지 한통 속인 걸 알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져서 더는 상종도 하기 싫으네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때문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열받긴 하지만 1,000원 한 장도 더 뜯기기 싫어서 이혼합니다. 남편하고는 카페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페 주인이었고 남편이 매일같이 오는 손님이었죠. 처음에는 얼굴이 눈에 익으니 아침에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손님이 없을 땐 약간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후로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사귀어보고 싶다 하여 만나기 시작했네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서 이후로 연애는 1년 했고 바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결혼에 크게 뜻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친정부모님께선 제가 하루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로 하셨지만 저는 34살의 나이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고 카페도 2곳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소위 아쉬울 게 없었어요. 물론 주변에 결혼하여 애 낳고 사는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사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엄두가 나질 않았달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란 존재가 제 인생에 나타나더니 결혼을 하자고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사랑에만 눈이 멀어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털어놓건대 남편의 가정환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저희 시댁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느낌이 쎄하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로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도 세고 콧대도 얼마나 높은지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를 데리고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직업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물으시길래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고 대학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지금 대기업을 다닌다며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시던지요. 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자면 제 대학이 남편보다 간판 자체는 낮았을지 몰라도 남편은 철학과를 나왔고 회사도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처음엔 좀 욱하대요. 저도 어디 가서 크게 빠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시당하고 비교를 당했으니 말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아들이자 저랑 결혼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님한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건 어머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쓰지 말자 생각하며 제 속을 제 스스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상견례당일 날까지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어쩌겠냐 하셨던 분이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닥치도록 집이니 돈이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도 물어봤고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지만 기다리란 말씀만 되풀이하셨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친정부모님이 저한테 이 결혼 꼭 해야겠냐 하셨는데 솔직히 이때는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단순히 집을 안 해주셔서 돈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매번 저런 식으로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배째라식으로 나오시는 분을 평생 제가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말하길 사는 동안 저렇게 경우 없이 나오시면 자기가 꼭 제 방패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저런 시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너무 싫었지만 차마 부모라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어 그냥 지내는 거라며 자기 하나만 보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냐대요. 그래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결혼한다 하여 친정부모님도 안심하셨고 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겁이 났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아파트에
원래 자취를 하던 남편이 자기 옷가지랑 간단한 짐만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수는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크게는 아니고 침대랑 냉장고 정도만 바꿨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제 차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도 타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요. 부부니까 그 정도 공유하는 건 문제없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후로 한 1년은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데 정말 시부모님 종노릇하면서 산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외동이다 보니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하고도 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한마디로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안다더니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록 회사원은 아니었어도 카페를 두 곳이나 운영하다 보니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사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걸핏하면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서 뭐 드시고 싶다며 저를 불러내기 일쑤셨고 이 과정에서 제가 거절이라도 한 번 하는 날엔 며느리가 시애미 알기를 어쩌네 저쩌네 하며 집안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기가 일쑤셨어요. 그러면 물론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남편이 수습하는 꼴이 되었고 그러면 어머님은 저더러 너는 남편 잘 만나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제대로 된 사과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1년쯤 됐을 땐가 저를 각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하루는 어머님이 당신이 책기가 있다며 병원에 가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카페에서 쓸 원두 문제로 서울에서 2시간도 더 떨어진 곳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은 못 간다 했는데 그날 저녁 아버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현관에서 아버님이 절 보자마자 어떻게 아픈 시애미를 혼자 병원에 가게 했냐면서 제 관자놀이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올 거 없다면서 당장 나가라는데 관자놀이를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막말로 그간 며느리란 이유로 5만 가지 심부름을 군소리 없이 하기가 일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는 사지육신 멀쩡한 백수신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있잖아요. 멀쩡한 자식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만한 게 며느린가. 그리고 어머님도 어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것도 아니고 떡 드시다 체한 것 같다고 동네 한의원 가시면서 일하는 며느리더러 오라가라 하셨어야 하는 거며 무엇보다 이게 제가 맞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다. 앞으로 2번 다시 시댁 일 때문에 저 찾지 마시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 돌이니 뭐니 그만두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그럼 당신 아들이랑 이혼해라 어째라 난리도 아니시길래 한번 아버님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라 했어요. 저랑 이혼할 건지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고요. 솔직히 저도 홧김에 되는 대로 말이 나가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한테 어른답게 행동하시란 말도 한 것 같고 다음에는 신고할 거라고 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내가 방금 무슨 일을 당하고 왔는지 아냐고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과 함께 속상한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워낙에 위하는 분이다 보니 저한테 서운해서 그러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끔찍하게 위한다면 당신이 직접 가셨으면 되는 일 아닌가 싶었고 남편도 그걸 지금 할 소리라고 하나 싶어서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남편더러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니까. 제가 원한다면 당분간 시댁에는 왕래하지 않아도 좋다며 그래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진 말아달라나요. 그런 남편과 말 한마디도 더 섞기 싫어서 그냥 눈물 닦고 알겠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2-3주 동안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모른 채 했습니다. 오는 문자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욕을 하셨는지 미안하다 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하셨다고 해도 제 마음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거리 유지해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쩐 일로 신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랑 그렇게 틀어진 이후로 신우하고도 딱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원래도 그다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솔직히 제가 윗사람인데 번번이 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잘 지내냐 한번 묻지도 않던데요. 뭘.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신우 소식을 전하니 뭐지 싶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니까.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신우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러냐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게 철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어쩌려나 싶었는데 결혼을 한다 하니 제주도 좋네 그런 생각도 들대요.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 밖으론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신우를 임신시킨 그러니까 신우 결혼 상대가 꽤나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듣고도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남일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제 반응이 워낙 뜨뜻미지근했어서 그런가 남편도 보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안 하는 눈치대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서 해보라고도 안 했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뒤였습니다. 카페 한 곳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펑크를 내서 제가 대타를 하고 집에 오니 10시 돼요. 아 피곤하다 빨리 샤워하고 자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서 현관을 딱 열었는데 못 보던 신발 두 켤레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안에서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와 계셨던 거죠. 약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일단 인사를 드렸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두 분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안 받아서 직접 오셨다더래요. 어머님 아버님 번호는 진작에 차단을 해놨던지라 전화가 오는지 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냐 하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일로 오셨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네 남편보다도 퇴근이 늦어서 네 남편 저녁은 어떻게 챙겨주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매번 챙겨주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나 어떻다나. 아버님하고는 솔직히 정말 말 한마디 섞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만 보고 있었네요. 그리고는 뭐 살림이 이렇고 저렇고 잔소리를 좀 하시더니 대뜸 네 신우 시집 간단 얘기 들었냐입니다. 그래서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했죠.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저더러 신우 시집 가는데 뭐 해줄 거냐대요. 그래서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막말로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축의금 단돈 5만 원도 안 냈어요. 아무리 직장 없는 백수였다지만 지 오빠 장가 가는데 5만 원도 안 내놓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제가 그걸로 뭐라고 해봤자 남편만 무안해할 게 뻔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신우 시집 가는데 뭘 해줄 거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한결 누그러진 톤으로 난데없이 저를 아가라고 부르시더니 저쪽 집에서 서울에 떡하니 아파트 한 채 해준다고 네 신우더러 그걸 다 채우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 일단은 네가 해줘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냉장고 정도는 해준다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냉장고만 해주면 TV며 세탁기며 그런 건 어쩌냐 하시고는 가고는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너 듣자 하니 카페 두 곳 다 장사도 잘 된다면서 왜 그러냐 그러시대요. 제가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카페 두 곳 다 장사 잘 되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건데 그게 도대체 신우 시집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뭘 하셨냐면요. 시집 올 때 혼수 하나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그걸 저더러 지금 해준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살림을 제 집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혼수를 왜 해와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언제 저더러 집 해오랬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었지 제가 새로 사온 집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더러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제 딸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께서 저한테 대고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네가 지금 내 딸 인생을 조지려드냐 그까짓 거 돈 몇 푼 들고 있다고 유세냐. 내가 너 가만 두나 봐라. 그리고는 또 손찌검이라도 할 기세로 손을 드시는데 어이가 없게도 남편이 아버님더러 참으시란 말만 하지 제대로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찡긋찡긋 눈짓을 하면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라는 신호나 보내고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때리실 거냐고 한번 때려보시라고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저도 이번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제 기세에 놀라신 건지 아버님이 허참 소리만 몇 번 하시다가 어머님 떨어 가자며 일어나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생각 잘 하랍니다. 그까짓 돈 몇 푼으로 여러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나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그 일이 있으므로도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아예 해줄 생각이 없었기에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뭐 짜증이 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따금씩 불현듯 그날이 생각나고 그러면 순식간에 울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이내 털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카페에 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화가 와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떤 여자 손님이 와서 깽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하는데 제가 거의 5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라 하고 불이 나게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 그 손님이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험악해서 안부를 주고받을 상황이 못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노려보더니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어쨌다는 거냐 받아쳤어요. 솔직히 신우를 본 순간 왜 왔는지 느낌이 딱 왔지만 일부러 시치미를 뗀 거죠.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 배 불러오는 거 안 보이냐면서 정말 이러다 자기 시집 못 가면 책임질 거냐고 울고불고 쌩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족이 돼서는 이렇게 매몰찰 수 있냐며 고집을 부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아가씨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땡전 한 푼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그리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진탕 취해서는 저더러 기어이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말했냐며 정말 너무하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쩜 그렇게 모지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재요.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아서 자기 여동생 결혼하는데 보태줘야겠답니다. 너무 웃겨서 제가 웃었어요. 재산 분할이나마나 결혼 생활 2년 좀 넘게 하는 동안 지가 벌어왔으면 얼마나 벌어왔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게 꼴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놀았나요? 심지어 제가 지보다 더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라고 그 말한 거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뭐 솔직히 돈 낭비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아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던 남편이 한 2주 만에 저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대요. 아마 재산 분할이니 뭐니 실컷 알아보곤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황이었기에 됐다고 했고 소송 걸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결국 결혼은 못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유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제외한 시부모님과 신우 전부 유산이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혼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줘서 유산을 하게 된 거라며 저를 고소할 거래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종이 한 장 날라오는 거 없이 조용하네요. 아휴, 저는 이 모든 게 아버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버님이야말로 평소에 마음씨 좀 곱게 쓰시지 그러셨어요. 웃음만 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나가는 시부모님 때문에 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지 법다고는 하지만 아무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남편과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랑 그 동료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동료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안 좋게 말하자면 쓸데없는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동료 눈에 어느 날 문득 연애는 안 하고 일만 하는 제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무조건 만나보라는데 사람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직장 동료하고는 같이 운동을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취미생활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저도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회사는 달랐어도 업무 분야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어느새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맥주까지 한잔하고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헤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또 만나고 싶다며 애프터 신청을 해왔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2년 뒤에는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시댁의 이런저런 면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대요. 특히나 남편이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은 핏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시부모님과 형제들의 성격은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이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에 필터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단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내뱉어버리는 것 같았달까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하고 원래부터 신혼은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정말 때맞춰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이었고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께 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주버님네도 아직 애가 없는데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갖냐 하시면서 이러면 순서가 복잡해지니 긁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긁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니 이미 아주버님네를 운운하시며 제 임신이 잘못된 일 마냥 말씀하시는 것도 불쾌했는데 까놓고 말해서 아버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네가 언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고 기다리냐고, 그리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냐고 정말 너무하시다고 소리를 질렀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남편도 시부모님더러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것도 분간을 못하시냐며 제 편에서 크게 화를 내대요. 삼형제 중 가장 온순하고 부모한테 상냥하던 둘째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서야 두 분이서 말이 헛나갔다며 미안하다 하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저 남편까지 미안하다며 몇 날 며칠 제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용서한 척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출산 후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 부부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처음 같이 살게 된 계기가 시부모님이 아주버님과 형님더러 합가를 2년만 하면 집 사는데 1억을 보태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분가 얘기는커녕 1억 얘기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나요. 그래서 참다 못한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니까 자식이 부모 좀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지 너는 돈밖에 모르냐며 형님한테 기어이 손찌검까지 한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 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임신한 지 7개월 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버님네의 이혼이라는 불똥이 저에게 튈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돌아온 이튿날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당신이 언제부터 아이를 봐주러 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어머님한테 애를 맡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미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미 친정어머니가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반응이 어떻게 감히 장씨 집안의 손자를 외할머니가 보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장씨 집안의 손자이기만 한가 나오기는 내 배에서 나왔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외할머니가 보면 어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 소식을 알리던 며느리한테 긁어내라는 헛소리나 짓거리던 아버님과 그 옆에서 먼 산만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산후조리를 돕고 아이를 챙겨주신다고 저리 유난을 떠시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나올 지경이었죠. 그래서 어머님 떨어 됐다고 했어요. 괜찮다고도 아니고 됐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죠. 저도 친정어머니랑 있는 편이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저를 잡아먹기라도 하느냐면서 억지를 쓰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어머님더러 이러니 제가 같이 있고 싶겠냐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이후로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고 대략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와주시던 친정어머니도 본가로 돌아가셨고 본격적으로 저 혼자 육아를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는 남편의 표정이 좋질 않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이건 뭐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뒤로 아버님 어머님이 연달아 따라 들어오시대요.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은 당연히 받지 못했고, 일단 상상도 한 적 없던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퇴근하는데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쭸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당신들이 직접 며느리 챙기고 손잡아주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어머님 아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딱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어떡하시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신 아들 집에 당신 손자 보러 오는데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해야 하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 것 없이 너무나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대요. 제가 간신히 화를 참으며 어머님한테 애 맡길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도 말씀드렸다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 말을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은 당신 손자한테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나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버님께선 저더러 넌 시부모가 왔는데 식사는 하셨냐 소리도 안 하냐면서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가서 주스나 한 잔 따라와라 하시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 따라드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 하곤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안방에 혼자 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와서는 밥이니 주스니 뭐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던지 간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환장하겠는 게 남편은 밥 차리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모시고 나가서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분간 저희 집에 계셔야 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주버님이 더는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못 살겠다 한 게 벌써 여러 달인데 그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애만 낳으면 저희 집 가서 애 봐주면서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루 이틀 늦어진다 싶으니까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을 거의 내쫓듯 내보낸 것 같다나요. 그리고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지셨으니 만만한 게 둘째 아들이라고 에라 모르겠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신 거고요. 그래도 저희 집으로 바로 안 오신 걸 보면 저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줄 거라 생각하신 건지 아무튼 어이도 없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싶기도 하고 도대체 자식한테 어떻게 했길래 쫓겨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시부모님하고는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부모님 사정이고 나는 싫다고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막말로 시부모님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면 얼마든지 같이 지낼 수 있고 우리 애도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하니 어쩌겠냐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내 입장 좀 이해해주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이 시간에 두 분더러 어디로 가시라 하냐대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나가신다고 갈 데가 없겠냐고. 정 뭐하면 오늘 밤은 호텔을 잡아드리던지 하고 내일부터 월세든 전세든 두 분이 사실 곳 알아보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안 되겠다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봐드리던지 하니까 남편도 조금 짜증이 난 건지 그럼 그거라도 저더러 좀 도와달래요. 저는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자기는 이달에 거래처 미팅도 많고 그래서 짬이 안 난다나 어쩐다나. 짜증은 났지만 남편이랑 언제까지 말씨름하기도 싫어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저녁을 드셨는데 이후로 너무 자연스레 안방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거긴 저희 방이고 일단 연락도 없이 오셔서 치워놓진 못했지만 옷방에서 주무시라 했어요. 참고로 저희는 양가에서 별 도움 없이 시작하여 18평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옷방에서 주무시라 하니 아버님이 크게 화를 내시대요. 부모가 오면 제일 좋은 자리를 내주고 저희가 불편하게 자는 게 맞는 거라면서 저도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맺힌 게 많다 보니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애 낳은 지 2달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면 오히려 그런 딸, 그런 며느리더러 제일 편하고 좋은 데서 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쏘아붙이고 싶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어른인데 이겨먹어 뭐하겠냐 하는 생각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국 저는 이혼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새 아이 때문에 잔 것 같지도 않고 맹한 정신인데 남편이 자기 출근한다며 이마에 뽀뽀 한번 하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어느 다른 날과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안방문이 다시 열렸고 거기엔 어머님과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안방에서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고자 옷을 느슨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 노크도 없이 안방문을 열어 제낀 시부모님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침 안 차릴 거냐입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하고 애기 챙겨주러 오셨다는 분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더러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하는 게 마음 같아선 알아서 차려 드시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자는 심정으로 그 말은 눌러 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들이 있어서 그중 몇 가지와 밥을 차려드렸어요. 정성이 들어간 아침밥상이 아니었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하지만 제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대뜸 국이 없다면서 짜증을 내시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려고 저희 집에 오신 거냐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장씨 집안의 손자니 당신이 보셔야 하네 어쩌셔야 하네 그러시더니 밤새 애가 울든 말든 한번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아버님은 어제부터 저를 무슨 종부리듯 하시는데 이러시려고 오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 말에 한번 지는 법이 없다면서. 그리고는 이러니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예뻐하겠냐며 정이 안 가네 어쩌네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는 급기야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호통을 치시대요. 저는 제발 남편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시부모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 2시 언저리였는데 남편이 집에 왔더라고요. 반차를 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헉헉 숨을 몰아대는 게 어찌나 한심해 보이고 갑갑하던지.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저를 가르키며 쟤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너는 저런 거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애는 싸질렀냐. 정말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고 사람이 어쩜 저리 상스럽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더러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부모님 두 분 다 화가 저렇게 나셨냐면서 일단 사과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애 낳고 몸조리하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수저 떨어졌다 새로 줘라 국 끓여라 하는 아버님은 정상이고 제가 문제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까지 가세하셔서는 저러니 아버님한테 욕을 먹는 거라며 저러다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를 당신 손가락으로 딱 미는데 저도 순간 이성을 잃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어머님 팔을 내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뒤로 나자빠지시고 그러자 이제 아버님이 가만두네 안 두네 하시면서 드시던 밥상을 엎으셨고 저는 저대로 놀라서 그대로 애안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일단 집에서 나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요새 이런 집들 많다면서 왜 같이 사는 사람 동의 없이 외부인을 들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대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어머님 아버님은 장씨 집안 장손을 저한테 못 준다며 지금이라도 빌면 용서를 해주네 어쩌네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럼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데려다 키워주시면 되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미가 돼서는 저 모양이네 어쩌네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면 이런다고 난리 저러면 저런다고 난리.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더는 그 집안하고는 실오라기 하나 얽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긴 했지만 마음이 왜인지 편치만은 않네요. 훗날 아이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미워할지 원망할지 그 또한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 이혼 소식이 전 형님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며? 그리고는 뭐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만나자고 하던데 그러진 않으려고요. 무슨 장씨 집안 맏며느리 모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형님이 말하기를 아마 조만간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이 올 거래요. 그 양반들 성격의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고 아마 어르고 달랜답시고 연락이 올 텐데 저더러 마음 단단히 먹으라나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어머님이고 뭐고 머리털이라도 한 움큼 잡아뜯어 놓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 만큼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쪽으론 침도 뱉기 싫다고요. 아무튼 아이를 주고 이혼을 한 저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남은 제 인생 제 자신한테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욕심 많은 신우와 그런 신우가 불쌍해 죽겠다는 남편 때문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팔은 원래 안으로 굽는 거라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안위를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저나 딸이 아닌 신우만지 가족인가 봐요. 한다는 말이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며 저더러 이기적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33살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연애니 뭐니 그런 건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한 조급함은 없었는데 남편을 소개받기 1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다들 결혼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몇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당시 제가 결혼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남편에 비하면 말할 것이 못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원래도 일찍이 결혼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여자도 있었지만 결국엔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의 솔직한 성격이 나쁘지 않다 싶대요.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친정오빠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자라는 동안에는 친정 부모님이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하셨는데 그런 오빠도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후로는 언니까지 고생을 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자랐기에 거짓말이라면 아주 학을 띱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편과 1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남편이 간절히 아이를 바라기는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당장 애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갖게 된 건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해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원래 결혼 당시 양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서야 어머님이 갑자기 신우한테 돈을 해줘야 한다면서 해주시기로 한 1억을 못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친정부모님이 부랴부랴 마련해서 메꿔주셨는데 그 일로 남편이 한동안 저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친정부모님도 그 일로 대놓고 뭐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이 꽤나 상하신 눈치였고요. 그래서 이후로 그 1억을 메꾸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이라곤 했지만 정말 그럴듯한 외식 한번 안 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죠. 물론 친정부모님이 2억을 해줄 생각은 없었으니 1억은 도로 갚아라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나 남편 마음이 그렇게까지 받을 순 없다는데 동의했었달까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과 제가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제가 딸애를 임신했던 해에 친정부모님께 갚아드렸죠. 그런데 이 일이 시댁 귀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친정에다 1억이나 갖다 바칠 수 있냐는 거였죠. 황당했어요. 주시기로 하신 돈을 안 주셔서 남편과 제가 공경에 처할 뻔했던 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건 쏙 빼놓고 결과만 놓고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는 건가 싶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친정에서 그 돈을 기어이 내놓으라 하더냐는 거예요. 마치 저희 친정부모님이 닥달을 했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말해요. 놀란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친정부모님은 그 돈을 받으실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저희가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의 고생을 한다고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랍니다. 상대가 달라지도 않는데 기어이 돈을 모아서 앵겨줬으니 그건 제가 친정에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리고는 그게 만약 시댁에서 준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돈이었어도 기어이 그렇게 줬겠냐며 빈정거리시대요. 황당했죠.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1억을 해주자고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1억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요새 남자 쪽에서만 집을 해오는 일이 어딨냐 하시며 그러지 말고 양가에서 1억씩 해주자 먼저 얘길 꺼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를 친정에 퍼주지 못해 안 달란 액수로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이 그때 안 주신 1억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머님이 먼저 말을 바꾸셔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결자해지라고 어머님이 먼저 그 돈 저희 부모님께 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는 저더러 누굴 지금 빚쟁이 취급을 하냐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한마디로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당신 돈은 곧 죽어도 한 푼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시면서 저희 친정에서 2억 줬다 1억 받아갔다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신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망스러웠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 동안 남편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어머님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포함한 누구 하나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 들지 않았으니 하다못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서러운 신세였죠. 남편이 중간에서 자리라도 만들어줬음, 아님 하다못해 시부모님께 저를 대신해서 말이라도 해줬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장인장모님께 어쨌든 1억 돌려드렸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저만큼이나 아끼고 살았으니 나름대로 할 도리는 했다며 자기까지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처음부터 어머님이 약속만 지켜주셨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니까 저더러 그렇게 맨날 지나간 일 끄집어내고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고 싶냐며 오히려 저한테 무안을 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후로는 남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거짓말만 안 한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구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쏙 사라지대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애 아빠다 생각하고 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때가 왜 없었겠어요. 비록 제가 남편을 운명의 상대라기보다는 좋은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좋아 죽겠다고 했었거든요.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주네 하던 인간이었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못하러 결혼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회의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애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버틴 거죠. 하지만 그렇게 버텨온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신우가 있어요. 신우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하여 애도 2이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몇 년 전 한창 부동산 시정이 호황일 때 학군 좋은 지역에 오피스텔을 2개나 분양받아 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대단하다 싶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이었어요. 신우 생일이고 해서 밥이나 먹자 하여 신우네 부부랑 저희 부부만 따로 만났는데 신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냐 하니까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길 몇 년 전 분양을 받아놨던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날이 2달인가 3달인가 남았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면서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해부가 저희 남편더러 잠깐 나가서 담배나 피자며 자리를 비웠고 그렇게 신우와 제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이 저더러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그랬죠. 그리고는 제가 돈이 어딨냐는 소리도 했어요. 실제로 저희도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싹싹 긁어도 2천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빌려줄 만한 돈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는 하는 말이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마피를 붙여놔도 집이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을 때 넣었던 계약금도 대출이었다며 자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저랑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그래도 신우는 딱히 어머님 입장을 대변하려 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희가 결혼하던 시기에 자기가 돈을 빌려가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싶다고 미안하다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얼마나 가깝게 지낼 만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신우랑 남편도 죽고 못 사는 남매 사이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돈 거래에서 좋을 게 없다는 건 제가 이미 오래전에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러니 어휴, 빌려줄 능력도 안 됐지만 능력이 됐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신우한테는 사정이 딱한 것도 알겠고 이해는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러지 말고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한번 대출 좀 받아달랍니다. 저희가 대출 얼마 전에 다 갚은 건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리고는 자기네 그 오피스텔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도 다 날아가는데 그 돈이 7천이 넘는다며 자기들 그럼 진짜 큰일 난다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냐니까 2억이랍니다. 어휴, 2억이 진짜 누구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막말로 그거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저희는 어쩌나 싶대요. 그래서 액수도 너무 크고 정말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왜 못 받냐입니다. 오피스텔 일단 잔금 치르고 부동산 경기 좀 풀리면 학군이 좋으니 금방 매매든 뭐든 될 거라면서 저더러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찌나 신우가 매달려서 사정을 하던지 그래서 일단은 남편하고 얘기는 해본다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 마음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죽어도 저를 놔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랑이가 끝나갈 즈음 저쪽에서 심해부랑 남편이 들어오대요. 이후로 밥이 코로 들어간 건지 입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신우 얘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기도 담배 피면서 들었다대요. 그래서 제가 난 싫다고 했어요.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저랑 같은 생각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렇게 급하면 사는 집을 팔아서 그 오피스텔 잔금을 메꾸든지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대요. 혹시나 남편이 빌려주자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남편도 다행히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났다 싶었어요. 신우한테 연락 오면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신우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회사 사정 때문에 곧 회사를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회사를 나오면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서 빌려주고 싶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더는 대화로 풀어갈 일이 아니구나 싶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2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못 빌려준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악을 쓰면서 너는 네 오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 기분을 모른다면서 어떻게 핏줄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을 하겠냐고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입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거냐면서 한마디로 원맨쇼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지가 무릎 꿇으면 어디서 2억이 뚝 떨어지나. 지 무릎 꿇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저 난린가 싶은 게 황당하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든 기어다니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돈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자기는 빌려줄 거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공동명의라 내 동의 없인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저더러 못돼 처먹었네 어쩌네. 그래도 제가 들은 척도 안 했더니 지 성질에 못 이기겠던 건지 소파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저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간신히 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세게 던진 건지 벽지가 찢어졌더라고요. 방에 있던 애도 울어제끼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순간 정신을 차렸는지 실수였다면서 미안하다는데 정말 심장이 어디 지하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리모컨이었지만 저러다간 나한테 손찌검도 하겠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됐다고 더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나는 신우에겐 땡전 한 푼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방법이 없다면서 이혼해야겠네 하는데 결국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도 더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갈라서자고요. 그리고 신우는 옆에서 보고 듣는데 저게 정말 눈안가 싶은 게, 지 때문에 동생네 부부가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도 오로지 관심사는 언제 저희 아파트가 팔리나 그것뿐이대요. 하루라도 빨리 팔려야 자기네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한편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남편더러 아주 괘씸하고 생각 없는 놈이라며 저더러 그 2억 해줄 테니 아파트 명에 가지고 오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신혼애가 잔금을 제때 치르던지 말던지 제 알바도 아니고 남편과 협의 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할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부모님이야 저희 사는 아파트가 앞으로 좀 오를 수도 있으니 제 명의로 두라는 말씀이셨지만 저는 이제 그 집에 미련이 없어요. 그저 빨리 팔아서 정리나 하고 싶고 어디가 됐든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